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리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담아낸 인류가 만든 최고의 설명서,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까지, 이 세상 모든 건 도대체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 이 궁극적인 질문의 답을 향해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주라는 이 거대한 무대의 진짜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 시간인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물질 있잖아요. 이게 딱 두 종류의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쿼크와 렙톤이라는 녀석들이죠. 지금 보시는 이 표,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꼭 화학 시간에 보던 원소 주기율표 같죠? 이게 바로 기본 입자들의 주기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쿼크랑 렙톤이 각각 3개의 세대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안정적인 모든 물질, 그러니까 책상, 의자, 우리 몸, 전부 다 이 첫 번째 세대의 입자들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2세대랑 3세대는 뭐냐고요? 얘네들은 훨씬 무겁고 불안정해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1세대로 붕괴해버립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3개의 세대가 필요한지는 아직도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입자 가족, 쿼크와 렙톤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강력이라는 힘에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강한 힘인데요. 쿼크는 이 강력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셋이 꼭 붙어 다녀야만 하고 그렇게 뭉쳐서 우리가 아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렙톤의 대표 선수, 바로 전자는 이 강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좋아요. 지금까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을 봤는데 그럼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게 보손이라고 불리는 힘을 전달해주는 힘 매개 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입자들이 이 보손이라는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우주적인 메신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강력은 글루온이, 전자기력은 우리가 잘 아는 광자가, 그리고 양력은 W랑 Z 보손이라는 입자가 전달하는 식이죠. 자, 지금까지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재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규칙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표준 모형은요, 그냥 입자들 이름만 쭉 나열해 놓은 목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지배하는 말 그대로 우주의 규칙을 담은 책과 같은 겁니다. 표준 모형의 바로 그 심장부에는 게이지 대칭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수학적인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완벽한 구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똑같은 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조건에서 보더라도 물리법칙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 하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강력, 양력, 전자기력 같은 힘들이랑 그걸 전달하는 보선들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우아한 설계 아닌가요? 그리고 이 게이지 대칭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전기력이랑 양력이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 뜨거웠던 초기 우주에서는 이 둘이 전기양력이라는 하나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두 힘의 다른 모습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 모형이 이뤄낸 위대한 통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입자들의 질량은 어디서 오는 거지?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그 아름다운 대칭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 모든 입자들의 질량은 0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건 큰 모순이죠. 그래서 표준 모형은 이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공간이 힉스 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꿀물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이죠. 어떤 입자는 이 꿀물을 아무 저항 없이 휙 하고 지나갑니다. 얘네들은 질량이 0인 거예요. 반면에 어떤 입자들은 이 꿀물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이 끈적임의 정도, 즉 저항의 크기가 바로 질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힉스 장이라는 꿀물을 탁 쳤을 때
치어오르는 물방울. 그 존재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힉스 보손인 셈입니다. 물론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름다워도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소설에 불과하겠죠. 표준 모형의 진짜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론이 예측했던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연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위대한 여정이죠. 1983년에 W와 G 보손이 발견되면서 전기 양력 이론이 사실임이 증명됐고요. 1994년에는 마지막 쿼크였던 톱 쿼크가 발견되면서 물질 입자 목록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이론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힉스 보손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과학 실험 장비, 바로 그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는 대체 어떻게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조 번의 입자 충돌 데이터 속에서 바로 이런 신호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다른 부분이랑 다르게 살짝 솟아오른 저 작은 혹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주변의 수많은 잡음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입자가 아주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포착한 신호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 혹이 나타난 위치예요. 약 125기가전자볼트. 이건 뭐 E는 mc제곱 공식에 따라서 입자의 질량을 에너지 단위로 나타낸 건데,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수십 년 전에 이론 물리학자들이 예측했던 값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게임은 끝난 거죠. 발견의 마침표가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 모형이 존재할 거라고 예측했던 모든 입자들이 마침내 전부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지성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도 어둡고 설명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모형이 완성됐다고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과연 이 이론이 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아니오입니다. 표준 모형이라는 밝은 빛 바깥에는요, 아직도 거대한 미지의 어둠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힘인 중력, 이게 표준 모형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또 우주의 무려 95%를 차지한다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이것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표준 모형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원래 질량이 없다고 생각했던 중성미자가 아주 미세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빅뱅 초기에 물질이 어떻게 반물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아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표준 모형은 실패한 이론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빈틈들이야말로 물리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정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과학의 진짜 매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완벽한 답은 언제나 더 새롭고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표준 모형의 한계는 실패가 아니라 이 너머에 훨씬 더 거대하고 완전한 이론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단서인 셈이죠. 결국 표준 모형은 인류 지성이 쌓아올린 위대한 정점이자 동시에 더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의 빈틈 너머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탐험은 어쩌면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